안녕하세요. 연애 2년 반, 결혼한 지는 2년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그래도 왠지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 같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 못하겠고 그래도 위로는 받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 동창으로부터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소개팅을 원했던 건 아니고 그쪽에서 우연히 제 사진을 보고 제 동창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제 동창이 취업 준비 중이었는데 남편이 동창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먼저 다니고 있었거든요. 정보 하나라도 더 얻어내고 싶었던 건지 저한테 자기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나가달라고 밥만 먹고 집에 와도 된다고 하도 애걸복걸을 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큰 기대도 없었고 정말 밥이나 먹고 오자라는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남편과 코드가 잘 맞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같았고 또 제가 영화랑 음악을 좋아하는데 남편도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모로 말이 잘 통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귄 지 2년쯤 되었을 무렵 남편은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도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한다고 생각해왔기에 큰 고민하지 않고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파혼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어리석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가장 껄끄럽지만 해야만 했던 대화가 돈 이야기였습니다. 사귀는 동안 거의 반반씩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고 둘 중 누구도 버겁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돈 이야기를 나눌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살림까지 준비를 시작해야 했으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저는 지방 공무원이고 남편은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당연히 제 월급은 남편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편이지만 저는 제 소유의 작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였는데 부모님과 셋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그 집이 저희 부모님 집이라고 생각했지 제 집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집이 있다고 하니까 어찌나 좋아하던지 입이 귀에 걸리게 생겼더군요. 아무튼 그 밖에 저는 모아둔 돈이 4천 정도 있었고 남자친구는 8천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에선 1억 2천이면 아주 좋지는 않아도 평범한 빌라나 좀 오래된 작은 평수 아파트 전세 정도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작은 평수로 전세를 얻어 나가시고 제 소유의 아파트에서 살림을 시작하자더군요.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아주 난색을 표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늘 새살이만 했기 때문에 제가 청약에 당첨됐을 때 무조건 부모님을 거기서 살게 해드리겠다는 제 나름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부모님이 집주인의 눈치를 본다거나 다음 계약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편도 더는 별말을 못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나가니까 예산에 맞춰서 집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집은 시댁에서 해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속물 같지만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감사하고 기분도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뒤이어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사시는 집 전세보증금을 빼서 우리 신혼집에 보태자더군요. 그러면 시부모님은 어디 가서 사시냐니까 같이 살아야지 그럽니다. 합가를 하자는 거냐고 물으니 자기 부모님은 한 집에 있어도 존재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으신다는 둥 각자 알아서 자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라는 둥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훗날 시부모님이 정말 몸이 어디가 안 좋아지셔서 거동을 못 하시게 된다거나 그러면 같이 살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닌데 굳이 왜 두 집 살림을 합쳐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맏아들인 거 모르고 사귀었냐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이 없었으면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고 묻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신혼부터 누가 시부모님이랑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냐고 제가 다시 따지고 이런 다툼이 정말 2주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합가는 하지 말자며 대신 나중에라도 자기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돌봐드려야 한다는 약속을 해달라길래 그러겠다 했습니다. 그건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반대로 저희 친정부모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 역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테고요.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따로 사는 대신 매달 시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리자 했습니다. 제가 얼마를 생각하냐고 물으니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고요. 그동안에도 안 드리다가 갑자기 결혼하면서 드리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장남의 도리라나요? 그런 논리라면 저도 작년이니까 친정부모님께 똑같은 액수로 챙겨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들하고 딸하고 같냐더군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가 남편에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에게 헤어짐을 고하고 걸려오는 전화도 문자도 다 무시했어요. 그렇게 3일쯤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아들에게 들었다면서 왜 그런 경우 없는 소리를 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지 모르겠다고 미안하다 하시더군요. 적어도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그런 걸 바란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면서 이번 한 번만 남편이 실언했다 생각하고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고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결국 어머님의 설득에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에게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왜 그토록 저를 잡으려고 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2달 만에 시아버지께서 치매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길 수가 있냐고 화를 내니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자기들도 몰랐다고 억울하다 했습니다.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고 그 와중에 그나마 다행인 건 모르는 사람이 보면 건망증 정도로 보일 만큼 경증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라도 결혼을 물렀어야지라고 하신다면 솔직히 이미 혼인신고도 한 상황이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결혼하자마자 파혼했다는 소리를 참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직원도 몇 명 없는데 다들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도 되었고요. 어리석게도 그 와중에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을 생각하느라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저희가 한 가지 서로에게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언젠가 생길 우리 아이를 위해서 늦어도 5년 안에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게 열심히 아껴가며 살자고요. 그런 이유로 제 월급과 남편 월급 모두 제가 관리하고 있었고요. 남편에게 한 달에 용돈으로 50만 원씩 줬고 저는 따로 용돈이라며 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인터넷에서 옷 한두 벌 사 입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닌데 통장에 숫자가 불어나는 걸 보는 재미에 더욱 덩어리를 졸라매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뜬금없이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야겠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기도 했고 분명히 결혼 전에 그런 건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던지라 부담스럽게 다가온 게 사실입니다. 제가 시원스레 그러자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남편이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일도 자기가 더 늦게까지 하고 돈도 자기가 더 많이 버는데 불공평하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 월급은 각자 관리하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각출하자고 하더군요. 적어도 남편이 제 앞에서 돈 많이 번다고 유세는 안 떨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유세까지 떤다 생각하니까 정이 툭 떨어지더군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니면 자기 퇴근 시간이랑 제 퇴근 시간이랑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보고 2시간 동안 부업이라도 하랍니다. 제가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는 건 노는 걸로 보였나 봐요. 남편이 입을 열 때마다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래 다 각자 관리하자 했습니다. 잠든 남편을 쳐다보는데 이런 인간이랑 내가 무슨 좋은 날을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은 허탈한 마음에 눈물이 다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찢어졌고 남편이 남편 노릇을 하기 싫다는데 제가 왜 아내 노릇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살림에서 손을 뗐습니다. 출근 전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차려 먹고 있으니 남편이 자기 건 어딨냐고 찾더라고요. 배고프면 차려 먹으라고 하니까 저더러 어이없다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생활비도 반반 내는데 집안일도 반반 하자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시근덕거리면서 출근을 하더군요. 점심 무렵 빨래를 하려고 세탁실에 가니 남편의 셔츠며 양말이며 속옷이 제 빨래하고 섞여 있는데 그것마저도 꼴보기가 싫어서 다 골라내어 구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청소도 제가 주로 머무는 공간만 위주로 하고 말았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속되니 남편이 집안 꼴이 이게 뭐냐며 생난리를 쳤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오면 저도 받아치기도 하고 결국 서로 화해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젠 그런 과정도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서 아예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슬슬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언젠가부턴 술자리도 줄이고 적어도 자기 일은 스스로 챙겨서 하려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런 남편의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풀어지지도 않았고 무미건조한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둘 다 지인도 많고 직장 생활에 있어 이혼을 하면 흠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호사가들 입에 오르내리기도 싫어서 그냥 각방 생활하며 쇼윈도 부부로 지내게 되었어요. 양가 어른들 앞에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친정 어머니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활을 8개월쯤 했을 때입니다.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제 남편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화상사고였습니다. 제법 범위가 커서 앞으로 몇 차례 더 수술을 해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신 못 차리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직장에서 다친 거라 산재 처리가 될 거라고는 했지만 화상으로 인한 성형수술은 비급여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남편이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얼굴이나 목같이 보이는 부위라서 수술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일전에 제가 들어뒀던 보험도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퇴원한 남편이 밖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절 불러내더라고요. 기껏 나갔더니 저를 앞에 앉혀놓고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연히 듣자마자 남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절했어요.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던 건 당신이지 않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냐고요. 당신도 알다시피 난 당신보다 한참 못 벌고 일도 조금밖에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주냐고 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저더러 피도 눈물도 없다는 둥, 아무리 그래도 배우자가 아픈데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냐는 둥, 어떻게든 제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보험에서 돈 나오는데 왜 나한테 난리냐니까 그 보험 해지했답니다. 쓸데없는 보험 같아서 실비고 뭐고 다 해지했대요. 모아둔 돈도 없냐고 하니까 시부모님한테 퍼주느라 다 썼다고 그러고요. 저는 됐다고 더 할 이야기 없다고 자리를 먼저 일어났고 그때부터 시부모님한테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받아봤자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사탕 발린 말로 절 이해해 주시는 척하면서 결국은 제 뜻을 꺾으실 분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집에서 오며 가면 남편의 얼굴을 어쩔 수 없이 봐야만 했는데 화상 범위가 넓긴 해서 성형을 안 할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불쌍하긴 했지만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TV 같은 데서 어려운 사람들 나오잖아요. 보고 있으면 안 됐다 싶은 사람들이요. 딱 그 정도의 감정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남편에게 제가 조금도 마음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겠더군요. 하지만 아픈 사람을 버리자니 그건 또 제 양심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결국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군요. 남편 얼굴을 보고는 대성통곡을 하시더니 이게 다 저 때문이랍니다. 제가 남편 돈 쓰는 거 가지고 와도 닥달을 하니까 남편이 일을 무리해서 하다가 저런 사고를 당한 거라면서 이 일은 제 책임이니까 어떻게든 당신 아들 얼굴 원상복구 시켜놓으랍니다. 아드님께서 돈 벌어서 저를 가져다 준 줄 아시냐? 아드님은 이 집에서 숙박비 외에는 아무것도 부담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 노릇이라곤 한 게 없는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냐고 쉬지 않고 저도 어머님 말씀을 반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정말 남편과 헤어져야겠다 싶더라고요. 그까지 체면이 뭐라고 이혼도 못하고 이렇게 사나 싶었고 이제 앞으로 시아버지 병세까지 악화되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얼마나 잡들이를 해댈지 안 봐도 뻔했기에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안 한다고 난리가 났고 저는 그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변호사비 들고 수임료 떼주고 나면 당신 손에 얼마 남는 것도 없을 거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제가 농담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고 결국은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마침 전세 계약 기간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서 전세 보증금도 수월하게 제 몫을 다시 챙길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에 성공했고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첫발이 개끝발이라더니 정말 그 말이 딱입니다. 처음부터 파혼했으면 서류가 지저분해질 일도 없었을 텐데 그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화가 나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저도 운동 좀 하고 취미생활 좀 하면서 살고 싶어요. 친정 부모님과도 좋은 시간 보내면서요.